톡합니다 시간입니다. 오늘 화요일이죠. 서민금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요즘은 또 이자가 워낙에 또 싸다 보니까 고수익 보장이라는 그 유혹에 빠지기 상당히 좀 쉬운데요. 유사수신 행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겸 FPSB 부회장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유사수신. 이거 지난주에 보니까 금감원에서 또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어요. 저도 네.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, 유사수신 업체의 특징과 소비자 유의사항이라는 그 자료입니다. 먼저 유사수신 행위,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,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도 드물 것 같아요.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. 사실 수신, 네. 즉 예금이죠. 예금과 유사하다 해가지고 유사수신이라고 하는데 네.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죠, 대부분 투자. 그렇죠. 근데 이게 이제 정부의 그 인허가를 받지 않고 아니면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네. 이제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이 원금 또는 네.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이제 돈을 모집하는 거. 네, 원금 보장, 고수익 네, 보장. 원금 또는 이상 네. 그 수익을 보장하며 돈을 모집하는 거를 네. 그 유사수신이라고 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현행 그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그 자금을 모집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, 아니면 뭐 광고를 했다 그러면 2년 이하 징역, 네. 아니면 뭐 상호를 썼다 그러면 뭐 1년 이하 징역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강도 높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네. 유사수신 행위, 이제 제도권이 아닌데 이렇게 금융업 같은 행위를 하는 걸 이제 유사수신이라고 하고, 사실상은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뭐 주식 투자나 이렇게 뭐 선물 옵션 투자 뭐 이런 걸 또 하시는 분들, 또 사모펀드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고, 여기에 이제 상당히 좀 관심이 있는 그 오늘 또 주제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유사수신 행위 이제 단속하게 된 그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? 제가 이제 99년도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제 서민금융 업무에 처음 그 입문하게 된 이 배경이 유사수신인데요. 피라미드 그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파이낸스 사태가 났었어요. 그 수십만 명한테 이제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술집에 투자도 하고 막 투자했는데 결국은 그게 망하게 된단 말입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망한 거를 이제 피해자를 구제를 하려고 잡아보니 네.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. 그러면 실제 사기로 가기 전에 먼저 이 행위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입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가 안 생겼더라도 지금 뭐 약속한 투자금 이자를 주고 있더라도 그 불특정 다수인한테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네.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최근에도 보면 뭐 검사님들까지도 아직 피해자도 없는데 왜 신고를 하니?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런데 네. 사실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전에 이제 예방해야 하는 법입니다. 되는데, 사실은. 네. 그래서 일단 피해자가 생기고 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. 그럼 피해자 구제가 안 되는 거기 네. 때문에 만든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제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가 안 되는 상황이고, 그걸 사실 인지를 하면서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이제 고수익이 올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이죠. 근데 이제 그 대신에 피해가 상당히 좀 큰 것 같고, 상담도 상당히 늘어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어느 정도죠?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이제 들어온 걸 보니까요. 이 2018년도 작년에 17년에 비해서 한 25%가 늘었더라고요. 네. 근데 뭐 건수가 이제 889건 뭐 이렇게 해서 170건에 70건이 늘었는데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네.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 돈이 잘 들을 때는 신고를 않는 속성이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돈이 잘 들어오는데 그걸 신고해서 망하게 사실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? 돈을 안 주진 않잖아요. 그렇습니다. 금액을 처음에는- 넣으면 뭐 네. 금액이 상당하게 이자가 붙으니까,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조금 더 넣고 조금 더 넣고 해서 더 규모가 그래서 커지는 이제 거잖아요. 피해 신고를 상담을 받다 보면 이제 주로 시아버지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며느리가 와서 살짝 신고를 하는 거예요. 시아버지가 어디 갔다 왔는데 이런 위험한 유인물을 것 갖고 같다. 왔다. 이런 유인물 이게 정상적입니까? 뭐 해서 이제 못하게 말리기도 하고 네. 이렇게 하는데 피해 현황을 보면은 그 남성은 60대 네.
60대가 가장 피해가 많고요. 네. 규모는 이제 1인당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. 그 여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20, 30대가 피해가 많은데 오히려 젊으신 분들.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 네.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좀 피해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. 그래서 실제 피해를 보면은 이제 요즘에는 부동산이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작년만 해도 부동산 관련 그 피해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금융업이나 이제 가상통화 관련해서 네. 가상화폐가 많이 이제 했죠. 뜨면서 네. 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돈 벌어서 이제 수익 보장 해주겠다 네. 해가지고 한 것들이 이제 금융업하고 가상통화를 합치면 약 80% 정도가 되고요. 투자나 뭐 개발, 뭐 상장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. 가지고 다 정말 뭐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, 유사수신에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경기도에 사는 이제 그 김모 씨인데 한 60대 되신 분인데 이게 이제 그 통화 현물 옵션 자동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. 뭐 월 2%씩 수익을 내고 있다. 뭐 그래서 3개월만 투자하면 20% 정도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 욕심에 이제 한 7천만 원을 투자했어요. 그것도 자기가 현금이 다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. 이제 카드 깡까지 해가지고 7천만 원 했는데 결국은 떼인 사례도 있었고요. 그래서 이제 이 금융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보면 공통적인 건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보면 그 유명 그 연예인이나 그 유명 인사하고 찍은 사진들이 다 걸려 있어요. 가보면 네.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믿는 거죠. 믿게끔 네. 하기 위해서 이런 수법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무실에 가면 공통적으로 사무실이 되게 화려합니다. 이게 돈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네. 돼요.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말 그 상계동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동네에 가서 그런 거 하면 잘 안 오잖아요. 대부분이 강남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강남, 네. 서초 뭐 이쪽에 네, 네. 집중돼 있습니다. 네. 피해가.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한 것만 보면은 한 80%가 그 서울 경기나 광역시 쪽 이쪽에서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대도시 지역에 피해가 많다는 거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 이제 대도시에 물론 사람도 많고요. 네. 그분들이 이제 돈이 많을 것 같은 그런 그분들이 이제 인식이죠. 어려운 동네 가서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사람이 안 올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이제 좀 잘 사는 동네 가서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들이 수익률을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을 하는 거예요? 그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? 수준이라고 하기는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요. 이제 하루에 뭐 5만 원 예를 들어서 매월 뭐 1 내지 3% 네. 뭐 아니면 뭐 그 매년 뭐 77%에서 뭐 800% 그 이율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수익을 제시합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 단위로 제시하기도 하고 뭐 어떤 건 주 단위로 네. 어떤 건 뭐 월 단위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제가 그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인형 뽑기 자판기가 있었어요. 네네네.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모집하는데 매주 그 200만 원 인형 주고 뽑기 사업을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투자하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200만 원 건가요? 투자하면 뭐 한 6주면은 본전을 뽑게끔 이게 매주 나오라 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하다 이게 6,000대씩 이게 어디 깔려 있지?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만드는 업체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. 네. 그랬더니 사실 100대도 안 나갔는데 6,000대가 깔린 것처럼 된 거예요. 그게 이제 금융 다단계 물품을 껴가지고 마치 있는 것처럼. 네. 그래서 사실은 내 자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투자만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몇 주 돈 주다가 이제 결국은 뭐 마포 광역수사에서 수사를 해서 잡아보니까 650억인가 모집했는데 가니까 33억도 안 남아서 다 뺏쓰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있잖아요. 일반인들이 보면 실제 인형 그 옛날 유행할 때는 그 돈이 됐었거든요. 네. 돈이 다 벌어서 현금 장사 같고. 예, 네. 또 매주 오라게 돈을 주니까 옆에 사람 또 끌고 가고 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피해가 확산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정말 이제 피해가 신고하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고 정말 피해가 없으면 이거 지금 또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럼 이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정말 그 저는 2020년 전에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네. 딱 발령받고 가니까 그 민원 서류가 이만큼 쌓였어요. 이게 뭐지 보니까 대통령 전상서 뭐 전세금을 빼서 네. 뭐 그
매일 돈 주는 거 뭡니까? 일수? 일수로 이게 네. 옮겼는데 네.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금을 빼가지고 이제 옮겼는데 전세금만 날라가고 죽게 생겼습니다. 뭐 이러면서 막 와요. 네.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처음에는 이게 홍보 부족이다.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. 이건 이런 게 사기니까 조심하세요. 네. 뭐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세상에 그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. 공짜가 없잖아요. 공짜. 그렇죠. 예? 네. 인생에 정답도 네. 없고 세상에 비밀도 없고. 근데 이분들은 그걸 너무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. 사실상 네. 몰라서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일단 그 고수익을 보장하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. 그런 그렇게 건 없는 거죠. 원금 보장되는 금융 아니 상품은 그렇게 쉽게 없는 벌 거고. 거면 네. 자기가 벌지 왜 남한테 주겠습니까? 그래서 이 평범한 진리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런 그 상호를 쓰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그 파인 있죠? 그 파인 땡큐 할 때 파인 네네. 파인에 거기 들어가면 들어가면 나오나요? 그 상호를 조회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하는 업체인지 제도권 제도권인지 금융회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. 확인하는 그 방법이 예,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제 그렇습니다. 파인 네, 파인. 인터넷 검색창에서 예, 예. 파인을 쳐보면은 예.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된다. 예, 그리고 네. 이제 세 번째는 주로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다단계 하기가 네. 쉽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이 약한 민족이라 그런 속성이 있는데 네. 지인이나 동창 뭐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그 자기는 수당받기 위해서 자꾸 이제 끌고 들어가요. 네. 자기도 이제 돈을 벌고 있다. 같이 와라. 그러면서 자기는 한 사람 끌고 올 때 50만 원, 100만 원 주니까. 근데 사실은 이런 게 결국은 아주 건너오지 못할 그 강을 건너는 그런 계기거든요. 그래서 돈 사기 당하고 사람 잃고 잃고, 한단 네. 말입니다. 그래서 이런 때 정말로 저도 버스 같은 데 타면 우리 아주머니들 가끔 막 그런 얘기 해요. 그럼 이렇게 들어보면 바로 눈치를 채거든요. 또 다단계 업체가 사기 치고 있구나. 우리나라 다단계 정상적인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이런 식의 그 수익 부장을 해버립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지인 투자 권유 자기도 하지도 말고 그 응하지도 말았으면 좋겠다. 말고, 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런 그 행위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는 게 좋아요. 뭐 어디에 건물을 진다 그러면 시에다가 전화를 해서 정말 인가 받은 게 있습니까?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요. 이렇게 해서 사실 확인을 잘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그리고 또 하나 네, 제가 또 하나 네. 정말 이 부분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이게 3조 원, 4조 원 피해가 커지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는 금융감독원 1332로 네. 제보를 해주시면 최고 2천만 원까지 포상금도 드리고요.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정확도라든가 이런 걸 봐서 드리는데 네네. 우리들이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거기에 빠진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서 꼭 신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. 1332 또 기억을 해놔야 되겠네요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은 유사 수신 행위의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. 톡합니다. 함께하셨습니다.